자, 앞서 작성했던 문자 스트림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바이트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임의의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한 번의 접속을 통해서 하나의 파일만 전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해 보고자 이번 강의에서는 한 번의 접속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가시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지 파일을 로딩해서 현재 프레임상에다가 출력을 해 볼 것이고, 그렇게 로딩되어지는 내용들은 수신기에서 송신기로 전송을 해서 송수신기 간에 주고받은 파일들을 모두 다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볼 거예요. 다만 한 번의 접속을 통해서 하나의 파일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접속을 끊을 때까지 계속 전달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손쉬운 파일 선택을 위해서 현재 센더 측에서는 입력 부분에서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 더 두었어요.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되겠지만 버튼을 통해서 우리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만들어내고 그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전송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현재 동작 구성도는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프로그램들과 거의 유사할 거예요. 자, 다만 리시버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유지하고 그 접속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전송받는 일과 별개로 현재 전송되어지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이전에는 그저 전송받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작업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만들어진 파일을 화면에 로딩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인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이나 화면 출력에 대한 처리는 현재 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처리 스레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accept thread를 두고 그 accept thread 내에서 서버 소켓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연결을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accept thread를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이 accept 메서드에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현재 화면 갱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채팅 서버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accept thread를 하나 두고 센더 입장에서 현재 서버와의 접속을 유지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 파일을 현재 리시버로 전달해 주게 되었을 때 현재 리시버 측에서는 파일로 저장해 줌과 동시에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앞서서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한 번 접속 후 하나의 파일을 전송하고 나서 더 이상 추가의 전송들은 할 수 없었었죠. 첫 번째 파일명을 전송하고 그리고 파일 내용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파일의 전송이 끝났다라는 것을 센더 쪽에서 스팀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리시버 측에서 더 이상 전달받을 내용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었어요. 다만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파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수의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현재 파일 이름을 전송하는 일과 별개로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의 크기를 따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즉 리시버 입장에서 스트림이 닫혀져야지 비로소 파일 전송이 끝났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받을 파일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크기만큼 파일의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한 파일에 대한 전송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리시버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 1KB 라고 한다면 1KB에 대한 파일 내용이 모두 전달이 되었을 때 현재 하나의 파일이 잘 전달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후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현재 파일의 내용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에 대한 이름이 전달되어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줌으로써 다수의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일 이름을 전달한다든가 파일 크기를 전달한다든가 혹은 파일의 내용의 시작과 끝 부분들을 하나의 헤더와 같이 특정한 바이트들을 기술을 해가지고서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기는 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문자열 형태로 파일명을 전달하고 숫자 형태로 파일 크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크기만큼 바이트들에 대한 나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세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파일 센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센더를 또 파일 리시버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리시버 클래스를 각각 복사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현재 파일 센더와 파일 리시버가 바이트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개의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더 부분부터 봅시다. 자, 먼저 제목 표시줄의 내용을 바꿔주고 기존의 텍스트 에어리아로 만들었던 tDisplay라는 컴포넌트를 현재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에어리아는 말 그대로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과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TextPane이라는 클래스 객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jTextPane은 서식 있는 텍스트를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클래스이기도 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기는 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봅시다. 자, 현재 텍스트 에어리아를 텍스트 페인으로 수정함에 따라서 발생되어진 오류 부분들을 찾아서 수정을 해 봅시다. 먼저 jTextPane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줄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jTextPane 객체는 현재 생성자의 인수로 현재 이 텍스트페인 자체에 출력되어질 내용물을 담고 있는 소위 문서 객체라는 것을 하나 따로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디폴트 스타일드 도큐먼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재 텍스트페인 내에 표시되어질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 영역에 현재 도큐먼트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도큐먼트 객체를 텍스트페인에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을 해줌으로써 이 텍스트페인은 그 내용을 이 도큐먼트 객체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페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또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현재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에서 기존의 텍스트 에어리아 부분에서는 append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죠. 먼저 우리는 앞서서 텍스트 페인 객체와 같이 연결을 했던 도큐먼트 객체에 대해서 insert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자, 다만 그 집어넣을 위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페인 객체의 문서 내용의 길이를 얻어서 현재 집어넣을 곳의 위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insert string 메서드는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한 예외가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 절로 감싸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현재 순간에 텍스트 페인의 길이를 얻어서 그 마지막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되어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텍스트 페인의 카렛의 위치를 제일 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하나의 문자열을 텍스트 페인 상에다가 출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는 이미지 아이콘이라는 매개 변수를 인자로 갖는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현재 내가 출력할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아이콘 객체를 하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내용을 텍스트 페인 자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텍스트 페인의 길이를 구해서 카렛의 위치를 그 끝으로 이동한 후에 텍스트 페인 객체에 대해 insert 아이콘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그 이미지 아이콘, 즉 이미지를 아이콘화한 그 객체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페인 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다만 현재 텍스트 페인의 크기가 작은데 이미지가 너무 크게 되어지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미지 아이콘 객체의 폭이 400픽셀이 넘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폭이 400픽셀이 되어지고 종횡비가 유지되어지는 형태로 이미지를 축소해 가지고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뭐 이 부분들은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냥 갖다 공식처럼 갖다 쓰면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되어지는 내용들이 현재 이미지 아래쪽으로 그 다음 줄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 줄을 하나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입력창에 대한, 즉 현재 전송한 이미지에 대한 경로명을 담고 있는 텍스트 필드는 비워주는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얻어다가 출력해보는 부분을 살펴봤고,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풋 패널 부분을 좀 수정을 해봅시다. 자, 기존의 인풋 패널에서는 텍스트 필드와 보내기 버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하기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 영역에서 bSelect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것이고, 이 선택하기라는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버튼에 대해 액션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add action listener 안에 액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로 처리하도록 하되, 현재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진 리스너 객체 안에 액션 퍼폼드 안에서 자, 우리는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따라서 이 리스너 객체 안에 멤버 변수 영역에다가 자, 얘는 메서드이고 메서드랑 같은 위치가 되어지겠죠. 우리 jFile chooser라는 파일 선택 대화 상자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상자 객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즉 이미지 파일들만 필터링해서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 확장자 필터를 설정을 하고 그 필터를 설정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옵셔널한 부분인데 역시 공식처럼 갖다 써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정작 파일 대화 상자를 화면에 띄워주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적 객체에 대해서 show open dialog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메서드의 인자로선 컨테이너에 대한 참조값을 넘겨주었을 때 이 대화 상자는 해당 컨테이너의 중앙에 배치하게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현재 이미지 sender라는 프레임에 대한 참조값 this라는 값을 전달해 줌으로써 프레임의 중앙에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show open dialog라는 메서드는 제대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approve option이라는 상수값이 반환이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approve option에 대한 상수값이 반환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화 상자가 선택되어지지 않은 채로 닫힌 경우가 될 거예요. 그 경우에는 현재 J옵션 페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show message dialog를 통해 가지고서 파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경고 대화 상자를 하나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꼭 경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선택된 파일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즉 제대로 된 선택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좌측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jFile chooser로부터 현재 선택되어진 파일에 대한 절대 경로명을 얻어가지고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P라는 패널은 보더 레이아웃의 배치 관리자를 갖고 있는 패널인데 텍스트 필드 우측에 두 개의 버튼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P 버튼이라는 패널을 하나 생성을 하고 현재 한 줄로 붙이도록 하되 그 P 버튼에 선택 버튼과 보내기 버튼을 한 번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 묶은 P 버튼을 현재 패널의 우측에다가 한 번에 붙일 수 있도록, 즉 텍스트 필드 옆에 두 개의 버튼을 한 번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파일 선택에 대한 버튼 역시 접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비활성화 시켰고, 제어 패널에서 접속하기 버튼이 눌렸을 때 보내기 버튼과 마찬가지로 활성화시키고, 접속 끊기 버튼이 눌렸을 때 다시 비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오류 발생한 부분에 가보면 샌드 메시지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것과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문자를 따로 별도의 메시지로 전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주석으로 오류를 피해 가도록 해봅시다. 더불어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표시창에 출력하도록 할 때 t_display에다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수정을 했던 print display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둡시다.
현재 파일을 보내는 일은 현재 send 파일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긴 하겠죠. 다만 일반적인 파일을 보내는 것과 달리 현재 이미지를 보낼 때에는 화면상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send file이라는 메서드 대신에 이름을 바꿔서 send image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수정을 해봅시다. 현재 send image는 일반적인 파일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 절차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다만 현재 우리 앞서서 논의했던 것처럼 한 번에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파일 이름을 전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파일의 크기를 리시버 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일 객체로부터 현재 파일 사이즈를 얻어내고 롱형 형태로 파일 사이즈를 반환해 주기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long 메서드를 통해서 롱형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서서 바이트 파일을 전달했던 것처럼 현재 한 블럭씩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을 스트림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전달하는 일을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처리가 다 끝났다라고 해서 현재 스트림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이후의 파일들을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리시버와 연결되어진 out 스트림은 닫는 것 대신에 이 out이라는 스트림이 버퍼링하고 있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현재 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시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현재 읽어드린 모든 내용들을 리시버에게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송이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읽어드린 파일을 이미지 아이콘 객체로 만들어서 프린트 디스플레이 메서드를 통해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류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내기 버튼이 눌려지게 되어지면 send 파일이 아니라 send image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 리시버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미지 리시버 역시 파일 리시버를 기반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따라서 제목 표시줄에 있는 문자를 바꿔주고 역시 전달받은 이미지 표시를 위해서 텍스트 에어리아 대신에 우리는 텍스트 페인 객체를 하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볼 것이에요. 따라서 텍스트 에어리아 객체 대신에 디폴트 스타일드 도큐먼트 객체와 연관되어진 텍스트 페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것이고 현재 t 디스플레이에다가 직접 출력하는 것 대신에 print 디스플레이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따라서 print 디스플레이 메서드에서는 우리 샌더 쪽에서 작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페인 객체에다가 문서 객체를 통해서 문자열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비슷한 관점에서 역시 print display라는 하나의 이미지 아이콘 객체를 출력을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샌더에서 작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봅시다. 자, 더불어서 현재 프레임 클래스인 이미지 리시버의 생성자에서 보면 현재 스타트 서버라는 메서드를 즉 프레임이 생성되었을 때 강제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만 이 스타트 서버라는 메서드 안에서 보면 현재 무한 반복문을 돌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이 끝날 때까지 accept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에 대한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스타트 서버 메서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자 이벤트 처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타트 서버를 단독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accept thread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따라서 멤버 변수 영역에 accept thread라는 참조 변수 하나 두고 현재 이렇게 빈 스레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스레드 안에 런어블 객체를 통해 가지고서 소위 run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볼 것이죠. 그래서 이 run 메서드 안에서 스타트 서버를 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채팅 서버에서도 이 작업들을 수행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현재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생성자에서 프레임이 생성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accept thread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스레드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우리는 스타트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현재 작업 스레드를 런어블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지를 수신하는 일을 담당을 하는 현재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내부 클래스 안에 이 receive file이라는 메서드를 수정을 해봅시다. 역시 샌더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파일을 수신하는 것과 좀 구분 짓는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현재 receive image라는 메서드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해볼 것이에요. 따라서 run 메서드 내에서는 receive image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receive image 안에서는 파일명을 문자로 읽어드린 이후 파일 크기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파일 크기를 읽어서 사이즈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해볼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재 한 블럭씩 1024바이트의 한 블럭씩 반복적으로 읽어드리는 일을 현재 스트림이 닫힐 때까지 반복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현재 스트림이 닫히는 상황은 클라이언트 소켓이 종료되어지는 지점에서 닫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이라도 현재 한 파일에 대한 전송이 모두 끝났으면 더 이상 샌더로부터 바이트를 수신을 해서 파일에다 저장하는 일을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반복 조건을 바꿔주기를 현재 사이즈가, 즉 현재 수신되어질 파일의 크기가 존재하는 한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소켓과 연결되어진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전달받은 한 블럭의 데이터를 읽어서 파일에다 써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되, 그때마다 현재 파일 사이즈를 현재 읽은 바이트 수만큼 차감해 가면서 써주게 되어지면 파일의 끝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사이즈가 0이 되어져서 더 이상 이 반복문이 구동되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현재 파일에 대한 스트림은 닫아주고 그리고 파일 수신을 완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되어진 이미지 파일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더불어서 하나의 파일 이름을 얻고 파일 사이즈를 얻고 그리고 나서 입력되어지는 파일들의 내용들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까지의 처리는 한 번만 수행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처리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전체를 while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모두 다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첫 번째 파일을 수신한 이후에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파일들을 수신해 나가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클라이언트 쪽에 가보면 underbar_sample.jpg와 underbar_sample.png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준비해 두었어요. 물론 리시버 쪽에서는 해당하는 파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샌더 수행을 하고 이미지 리시버 수행을 했어요. 현재 접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샌더는 리시버에 접속을 하고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서 현재 sample.png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 경로명이 포함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보내기 버튼 눌러주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파일을 읽어서 클라이언트 쪽에 출력해주고 더불어서 리시버도 수신되어지는 내용들을 잘 출력해주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선택하기 대화 상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고 보내기 버튼 눌러주게 되어지면 자, 아까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미지가 보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창을 확대해 볼게요. 한 번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라도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